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오늘도 영상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좀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시세를 확인하기보다는 우리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니까요. 너무 하루하루 변동되는 그런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장기간 투자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좀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비썸 화면 먼저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까지 제 포트폴리오랑 별도로 시범 삼아서 이제 하루에 10,000원씩 구매를 했을 때 나중에 얼마가 될까에 대한 시범을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삼아 벌써 만원, 총 3만원씩 구매하던 것이 벌써 84만원 매수가 들어가져 있고요. 평가손익은 14%, 수익률 14%, 평가손익 플러스 11만원, 11만 8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거는 이더리움 18%, 비트코인이 12%, 리플이 11%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3만원 거래를 좀 해볼 거고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는 게 좀 기분이 좋으네요. 가격 많이 올랐을 때는 사기 좀 부담스러웠는데, 네, 오늘 좀 많이 내려가져 가지고 사기가 좀 편안합니다. 네, 이렇게 매수했고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하겠습니다. 리플. 네, 매수 끝났고요. 자, 볼까요? 벌써 이더리움이 0.1개가 넘었어요. 그쵸? 그리고 리플이 388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0.0073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87만원 매수가 들어갔네요. 벌써 내일까지 매수하면 90만원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금방 올라가죠? 가격이?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뉴스로 바로 들어가 볼 거고요. 네, 오늘은 뉴스가 좀 많아요. 좀 많고 좀 좋은 뉴스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죠. 투자자 보호는 암호화폐 시장의 최우선 과제이며 비트코인 ETF 승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뉴스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투자자 보호가 암호화폐 시장의 최우선의 과제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자, 우리나라 정치권들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부는 너네가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가 절대 안 된다. 그 리스크는 투자자들 본인들이 감당하고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호를 우선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회피성의 발언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SEC는 스탠스가 어때요? 투자자 보호가 암호화폐 시장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어떤 이런 마인드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어떤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이런 규제 정책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규제가 없으면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네, 규제가 없이 그냥 내팽겨쳐 두면은 성장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대부분의 디지털 토큰은 증권과 유사하다. 이거는 마치 리플의 어떤 소송전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예전에는 SEC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비트코인 ETF를 승인은 할 거다라는 스탠스잖아요.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할 건데 승인은 해주긴 할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그런데 서두를 필요는 없어. 지금 당장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ETF가 언젠간 승인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물론 이번 올해 12월달, 11월달에 이 SEC에 여러 가지 제출된 여러 가지 그 비트코인 ETF 관련된 심사들 그리고 승인 여부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언젠간 될 거라는 어떤 SEC에서도 그렇게 좀 스탠스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주 거래소 코인자 암호화폐 마스터카드 코인자 카드 출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호주 거래소 코인자는 현재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마스터카드 코인자 카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자, 코인자 카드는 월 사용료가 없다는 거예요. 연회비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거래 수수료가 1%에 불과하며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사업자가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럼 사업자가 그 수수료를 얼마를 떼갑니까? 카드사에서 한 10% 정도 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거래 수수료가 1%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불한 거래 수수료는 AUD 1당 100코인 보상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자라는 보상 포인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상 포인트를 모아 놓으면은 이 보상 스토어에서 보상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이 카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수수료 1%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가서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얼마 나와요? 물론 카카오뱅크나 뭐 여러 가지 K뱅크라든지 그런 온라인 은행권에서 이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주거래 은행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거래가 왕성한 그런 계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지만 해외로 송금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죠. 해외로 송금할 때가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그렇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지만 최대 48시간까지 걸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돈을 송금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암호화폐 아닙니까? 암호화폐는 전송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수수료도 거의 없는 수준이죠. 네, 그런 어떤 암호화폐의 장점을 활용해서 수수료 1%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암호화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여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뉴스. 자,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 장기적 강세 신호가 포착됐다라고 하죠. 자,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 변동되어서 현재 39,000달러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많은 기대를 얻고 있지만 아직도 논란이 많은 런던 업그레이드까지 계속해서 기록적인 연승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언제라고 했죠? 그 실행 날짜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8월 5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8월 3일이니까 이제 이틀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 소개를 드렸고요. 자, 다음 뉴스. 우리나라 소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 소식. 자, 농협이 그 가상계좌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두 군데가 있죠. 빗썸하고 코인원입니다. 빗썸 코인원인데 여기서 이제 농협에서 빗썸 코인원에 어떤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어떤 제안을 했느냐? 자금 이동 규칙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금 이동 규칙 트래블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금 이동 규칙은 내가 만약에 업비트에서 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빗썸으로 내가 전송을 하고 싶어. 비트코인 10개를 빗썸으로 전송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트래블룰에 따르면 거래소와 거래소 간,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 어떤 이 암호 자산이 이동을 할 때에 그 자산이 어느 사람으로부터 어느 사람으로 이동이 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다 남기는 것. 그게 바로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자금 이동 규칙 트래블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래블룰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FATF 있잖아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서 요구하는 표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금 이동 규칙이 실제로 구현돼 가지고 기술적으로 구현이 돼서 적용이 된 곳이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들 4대 거래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선언도 하기도 했었고 이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솔직히 이거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전송 이거를 차단하고 막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농협에서 코인원 빗썸에게.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네? 이게 과연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코인들의 전송이 다 막히는 겁니다. 다른 거래소로의 출금이 다 막히는 거예요. 입출금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코인판에 들어가 보면은 흔히 말하는 가두리 펌핑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글로벌 시세를 갖고 있죠. 글로벌 시세를 갖고 있어서 전 세계 코인 시세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빗썸의 입출금을 막아놨다. 빗썸의 입출금을 완전히 차단시켰다. 라고 하면 이 빗썸 안에 있는 암호화폐들이 다른 글로벌 시세랑 별도로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송이 안 되거든요. 시세가 안 맞춰지거든요. 완전히 다 그냥 벽을 쳐버린 거거든요. 그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빗썸과 코인원에게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유입 유출을 막자고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농협도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게 얼마나 리스크 있는 짓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투자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건지 진짜 너무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빗썸에서 가격이 막 펌핑해가지고 다른 거래소들하고 글로벌 시세는 하나도 안 오르는데 빗썸에서만 똑같은 코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리플이 막 예를 들어서 막 5,000원씩 올라가요. 글로벌 시세는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은 빗썸을 이용하는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막 올라타죠. 빗썸에서. 시세 올라간다 하고 막 코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탑니다. 나중에 지금부터 트래블룰이 다 됐기 때문에 자 입출금을 다시 개방합니다 하고 딱 오픈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 그냥 떡락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위험한 것들을 지금 제한하고 있다. 농협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빗썸이랑 코인원이 아직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단을 못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사실 원화 입출금만 된다 그러면 우리 기존의 빗썸을 활용하거나 코인원에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저 거래소에서 아직 코인을 구매하고 있지 않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막 가격 펌핑이 가두리 양식으로 막 펌핑이 됐을 때 그때 올라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음 뉴스. 국회에서 코인 공직자도 신고하고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공직윤리 체계는 각종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공직자의 재산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관련 제도는 미흡하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 관련 직무로부터의 재척, 기피, 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뭐예요?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주식 투자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뭐 국무위원이라든지 국회의원, 국정원장, 뭐 국정원 차장, 그리고 뭐 정부직 공무원이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뭐 지방의회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주식시장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어때요? 그런 규제가 없죠. 그래서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동산 한 채를 팔아가지고 국회의원인데 부동산 한 채를 팔아서 그걸 암호화폐에다 쓱 밀어 넣으면 그거를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어디 국회의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장관급, 임명직, 어떤 고위공직자 선임이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소식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좀 현실화가 돼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암호화폐 소유,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현황을 사전에 재산 공개 때 공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정기에도 큰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장세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장세는 오늘 비트코인 4,500만원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조정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뭐 항상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항상 내려가는 건 없고 올라가는 것도 항상 올라가는 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달러 기준에서는 38,000달러 정도, 38,000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47.76%로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2.18%로 얼마 전에 김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2%나 끼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은 롱 포지션 70%, 숏 포지션 30%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뉴스를 좀 전해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오늘 장세 괜찮으니까 당분간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너무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